저는 지금 취업준비생인 시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신혼의 새댁입니다. 남편과 3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는 1년이 됩니다. 저희 둘 다 지극히 평범한 외모와 평범한 직장도 별반 특이할 거 없는 정말 흔한 보통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결혼 생활도 정말이지 너무나 평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동생입니다. 얼마 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랑이 회식이 있다고 해서 저 혼자 저녁밥 먹으려고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들어오는데 그날은 공부가 안 된다며 일찍 자려고 들어왔답니다. 저는 혼자 밥 안 먹어도 되겠다고 반가운 마음에 시동생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뜨끈하게 끓이고 반찬도 몇 가지 더해서 밥상을 차려서는 시동생과 같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참 밥을 먹던 시동생이 갑자기 소주 한 잔 마시고 싶다면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냉장고엔 항상 소주와 맥주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동생과 같이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술을 좋아는 하지만 잘 마시지는 못하는 저는 시동생이 천천히 마시라며 따라준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시는 사이 시동생은 남은 한 병을 순식간에 다 비우고는 금세 다시 한 병을 가져오더군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제 말에 시동생이 오늘은 좀 취하고 싶다고 합니다. 공부하느라 받는 스트레스도 장난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마시고 오늘은 푹 쉬라는 마음에 내버려 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밥을 다 먹고 녹차를 한 잔 타서 다시 시동생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시동생이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싶어서 멋쩍게 웃어 보였더니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저를 계속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위로랍시고 몇 마디 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형수님 사랑한다고 말이죠. 시동생이 사랑하는 그 여자가 저랍니다. 처음엔 시동생이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난이라 여겨서 도련님 벌써 취한 거냐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서는 멀뚱멀뚱 그냥 도련님 눈을 쳐다보고 앉아서는 뭐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떨군 채 시동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자꾸 좋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상형이 저라고 하더군요. 어떨 땐 형이랑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과 제가 결혼하던 그 전날 술을 엄청 먹었답니다. 어쩐지 결혼식장에 나타난 그 모습이 술이 완전히 덜 깬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편과 연애해온 기간 동안 남들처럼 친구들과도 함께 만나게 됐고 동생과 친구처럼 지내는 남편 덕에 시동생과도 같이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또 시간이 되면 시동생과 시동생 여자친구 넷이서 놀러도 갔었습니다. 시동생은 매번 바뀌는 여자친구에게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수 같은 여자라면 바로 결혼한다라고요. 결혼 전에도 시동생은 저를 형수라 불렀거든요. 그때는 별반 잘해주지도 못하는 나를 좋게만 봐주는 것 같아 저도 마냥 좋았던 거죠. 제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준다고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좋냐고 물으면 항상 형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시동생의 마음이 시작된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지난 명절에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시부모님 댁에 내려왔더니 시어머니께서 시동생을 데리고 사는 게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대학 다닐 때부터 혼자 고시원 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취업 준비 중이라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좀 허약 체질이었고 혼자 지내다 보니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다니니 볼 때마다 어머니가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봅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자기 가족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저 역시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침에 일찍 나가 학원이며 도서관 다니는 시동생 밥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싶은 마음과 그리고 아마 내 친동생이었으면 내가 먼저 데리고 살자고 했을 텐데 하는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고 이런저런 마음으로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2월 초에 시동생이 간단한 짐 몇 개 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지냈었는데 한 달 전이나 되었을까. 잠결에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도련님이 들어왔나 보다고 생각하고는 피곤해서 계속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동생이 안방문을 막 두드리며 남편과 저를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그때가 새벽 4시였거든요. 나가보니 시동생이 술에 가득 취해서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동생이 가슴이 너무 아프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요. 술주정이려니 하고 저는 그냥 들어가자고 남편은 시동생과 함께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같이 남편이랑 출근을 하며 차 안에서 어젯밤 도련님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 여자 때문에 공부도 손에 잘 안 잡힌다나 어쩌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냥 그 바람둥이 이제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았나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 가끔 시동생한테 도련님 아직도 그 여자한테 고백 못했냐고 하면서 놀림 반 걱정 반으로 묻곤 했었죠. 그럴 때마다 시동생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길래 참 어렵네 했고요. 그렇게 시동생이 저한테 고백을 하고 난 후 아예 집에 들어오질 않고 있고 남편한테는 친구 집에서 잔다고 했답니다. 그대로 식탁에 앉아있는 시동생을 놔두고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식 끝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놀랐거든요. 남편은 시동생이 요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여자 때문에 마음 닫혀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남편 앞에 그 여자가 나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친구처럼 지내던 형제 사이 괜히 저 때문에 이상해질까 걱정도 됐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시동생은 벌써 나가버리고 없더군요. 시동생을 내보내는 건 당연한 거지만 가장 큰 걱정은 시동생과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남편한테 얘기를 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고 신뢰하고 사랑해준 남편이고 동생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고 위해주는 남편이니까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막상 시부모님 생각에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와 얘기를 해야 할지 도대체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불안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